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말 붙이기도 조심스럽고. 내가 뭘 잘못했나. 크게 다툰 일도 없고. 어느 날은 웃으면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멀어진 것 같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는 어른이 되어가고 나는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크게 다툰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밥도 먹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이 자꾸 서늘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말을 세게 했나? 혼자 자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잘해주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애가 힘들까봐, 애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날부터인가 잔소리가 되고 눈치가 되고 거리감이 되어버렸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언보다 감탄이 먼저입니다. 말은 줄이고 공감은 늘리기. 서울 구로구에 사는 66세 김정래 씨는 큰딸이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미역국을 끓여 갖다 주고 기저귀 아기 내복, 유기농 세제까지 한가득 사다 나르며 딸이 혹시 모자란 게 있을까요? 안절부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자주 받지 않고 톡 답장도 늦었습니다. 속상했던 김 씨는 딸에게 서운한 마음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러자 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답니다. 엄마 고마워. 그런데 너무 많아서 좀 부담이야. 엄마가 뭘 하시기 전에 나에게 먼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김 씨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도움도 때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 후 김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뭐 필요하니? 엄마가 옛날식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봤더니 딸이 훨씬 더 편하게 마음을 열더랍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하지만 자녀는 공감을 먼저 듣고 싶어 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래? 그땐 내가 다 했어. 이런 말보다는 그렇구나. 난 몰랐네. 와, 요즘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런 감탄과 공감이 자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까워지고 싶어서 했던 말,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67세 박금순 씨는 아들과 대화를 자주 시도했습니다. 회사 어때? 괜찮아. 승진은 언제쯤이니? 연봉은 좀 올랐어? 물론 관심이었습니다. 힘들지 않나 걱정되는 마음에 살펴보는 의미로 건넨 말들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 나도 신경 쓰고 있어. 그 말에 박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의 말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혼자 눈물이 나와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서운해하는지. 그 뒤로 박 씨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회사 힘들진 않니? 그냥 내가 편하면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 그렇게 말의 방향을 바꾸자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마음이 풀려. 진짜 위로는 조언이 아니라 기다림과 존중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힘들 때 누군가 해결책만 주려고 하면 더 지치고 때론 화도 나잖아요. 자녀도 똑같습니다. 그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고,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주길 바랄 때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연락을 줄였더니 오히려 자녀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68세 이태자 씨는 자녀와 자주 연락하고 싶어 아침마다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챙겨 먹었니? 출근은 했니? 엄마는 이 뉴스 봤는데 너도 한번 봐봐.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는 점점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조심스러운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연락이 너무 자주 오면 일하다가도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정이 없나 싶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태자 씨는 연락을 줄이고 내용도 짧고 따뜻하게 바꿨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건강하게 지내렴. 생각나서 문자해봤어. 항상 잘 되길 바래. 그러고 나니 며칠 후 아들 내외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얼굴 뵈러 갈게요.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공간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깊게 다가가면 자녀는 벽을 세웁니다. 한 발 물러나 자녀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가까움입니다. 마무리하며 자녀와의 갈등 줄이는 3가지 말습관 알려드립니다. 감탄이 먼저입니다. 조언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구나. 좋다. 난 몰랐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힘든 순간 해결보다 같이 있어주기가 먼저입니다. 내가 괜찮으면 됐어. 필요하면 말만 해. 너무 자주 말하기보다 말없이 존재로 위로하기 해보세요. 짧은 문자, 가벼운 안부, 그리고 기다림. 우리는 자녀와 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지내고 싶었고 든든한 부모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건 자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닿기 위해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 자녀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배워갑니다. 말을 줄이고 조언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우리의 마음을 느낍니다. 가족은 실수하지 않아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계속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감탄부터 연습해 볼게요. 그 한 줄이 다시 자녀와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